자, 마지막으로 가설연역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앞서 연역, 귀납, 귀추법을 배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할 가설연역법은 이들과는 아예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연역, 귀납, 귀추는 명제로부터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들이었다면 지금 얘기할 가설연역법은 명제에서 명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단일 추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고 검증하는 일련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가설연역법 안에 여러 추론들이 섞여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가설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 가설을 왜 떠올렸는지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다른 전제들로부터 연역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례들을 보고 종합해서 귀납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귀추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 머릿속에 이런 가설이 떠올랐다고 쳐보죠. 사람이면 죽는다 라는 가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뭐 보니까 사람이면 죽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떠올렸을 수도 있겠고요.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A를 사람인 것들, B는 죽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사람인 것들에 포함되면 죽는 것들에 응당 포함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증하고 싶은 의문인 거예요. 가설인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어떤 가설을 세운다라는 게 가설 연역법에 포함된 한 가지 스텝이고요. 가설을 세웠으면 이 가설을 검증을 해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핵심인데 이로부터 어떤 사실을 연역해내는 거예요. A에 속하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는 거죠. 사람이면 죽는 것 같은데 그걸 검증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에 속하는 뭔가를 한번 떠올려 보자. 소크라테스가 사람에 속하잖아. 그러면 나의 가설과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연역해낼 수 있냐면 소크라테스가 죽어야만 한다. 내 가설이 맞다면, 내 가설이 참이라면 간 소크라테스가 죽어야만 해. 가설로부터 연역해서 어떤 결과를 예상한다.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진짜 죽나 안 죽나를 지켜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그러면 내 가설이 뭐 완전 헛소리는 아니겠는데? 맞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땅히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면 이것이 참인 것은 마땅합니다. 그건 연역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당해요. 그런데 이 가설과 이 전제로부터 연역해낸 사실이 참이라고 해서 가설이 참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건 필연적이지 않아요. 자, P, Q, R이라고 다시 불러봤을 때 P이고 Q이면 R인 건 굉장히 타당하죠. 그래서 내 가설이 참이면 내가 예상한 결론이 참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타당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참거짓 여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상한 그 결과가 실제 일어났어요. 이게 참인 게 검증이 됐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 내 가설은 참이야라고 필연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지난번에 배운 후건 긍정의 오류란 말이죠.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게 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오류인 거죠. 하지만 개연성이 보태졌죠. 이 가설을 처음 세울 때만 해도 완전 헛소리일 수도 있었는데 이 가설이 맞다면 맞아야 하는 어떤 사실이 진짜로 맞다면 이 가설이 그래도 영 틀린 소리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것의 개연성을 보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다른 예측을 내놓는 거죠. 야, A에 X1만 속하는 게 아니고 X2, X3, X4들이 속하잖아.
그럼 나의 또 다른 예측은 내 가설이 맞다면 x2도 죽을 거야 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로 x2가 맞아. 나의 예상이 참이었어. 그러면 이 가설 진짜 맞을 수도 있겠는데 x3도 한번 해볼까? 새로운 예상을 내놓고요. 가설이 맞다면 맞아야 하는 그 명제죠. 예상을 내놓고 이걸 실험으로 검증해요. 참이네요. 그럼 내 가설 참 괜찮은 가설인걸? 이라고 점점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일련의 방법 있죠? 요걸 가설 연역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가설을 얻어내요. 다른 전제로부터 연역할 수도 있고 사례들로부터 귀납할 수도 있고 어떤 관찰로부터 귀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를 연역해내고요. 가설이 참이라면 이 결과가 참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참과 치를 판명해 봐요. 그것은 실험이죠, 실험. 실험을 통해서 내 예상 결과가 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가설이 좀 더 공고해지는 100% 검증된 건 아니지만 가설이 맞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아지는 그런 검증 절차를 계속 거치는 거죠. 그것을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에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는 아주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과학사에서 등장하는 가설 연역법의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구조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설 연역법이었습니다.